최근 디지털 자산 가운데 하나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른바 NFT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2006년 트위터에 처음 올린 트윗 한 줄이 경매에 나와서 32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최근 디지털 예술품과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NFT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FT 그 작품이 수십억 원에 팔렸다는 기사가 요즘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NFT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 중에서는 수백억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요. 예, 지난 3월 세계적인 경매 업체 크리스트에서 열린 경매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싼 가격에 낙찰된 작품이 있습니다. 예. 마이크 윙켈만, 닉네임 비플로 활동하는 작가가 그린 매일 첫 5,000일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네. 재밌게도 이 작품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6,93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2억 원에 팔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했더니 바로 NFT 덕분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작품인 이미지 파일이 그런 거액에 팔릴 수 있었던 게 NFT 덕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을 가진 non fungible 토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NF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가상화폐라면 도토리라고 이제 불러볼까요? 네. 도토리는 몇 개가 만들어져도 다 똑같은 도토리잖아요. 네. 그래서 빵 사 먹을 땐 도토리 2개, 옷 사 입을 땐 도토리 10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걸 펀지블 토큰, 그러니까 다른 거와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NFT는 이런 도토리와는 반대로 빵이나 옷을 만들 수 있는 토큰입니다. 아, 네. 1대1로 교환하는 용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어떤 고유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진품 보증서인 셈이죠. 그래서 도토리처럼 블록체인이 진위 여부를 증명한 건 똑같지만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어떤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자산 그 자체를 구성하는 기술이 바로 NFT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NFT의 개념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디지털 파일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있는가 궁금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솔직히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이 디지털 파일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원본을 여러 번 복사를 해도 결국 똑같은 파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원본의 손실이나 변형이 없이 정보의 무제한 저장, 복제, 변환이 가능한 게 중요한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콘텐츠를 팔 때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 등을 써서 이 특정 프로그램이 없으면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볼 수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보호 프로그램이 없으면 처음 구입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카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NFT는 그런 발상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NFT 안에는 어떤 파일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이런 정보를 이제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 디지털 파일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보고 싶으면 이제 누구나 봐라, 하지만 이 파일의 소유권은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증명은 해당 블록체인이 살아있다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고 누구도 위변조하기 어렵고요. 이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소유권을 사고 파는 일도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크리스티 경매에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쉽게 말해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군요. 자, 결국 사고 파는 건 작품이 아니라 NFT로 만들어진 소유권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NFT가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과 소유권을 부여한다면 이게 디지털 작품의 거래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NFT 자체가 블록체인을 좀 다양한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콘서트 입장권 같은 것을 만들어 팔 수 있고요. 트레이딩 카드 같은 이 디지털 수집품을 만드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거래 계약을 NFT 형식으로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 게임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쓰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의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다른 게임에서도 쓴다거나 이제 이런 용도로 많이 쓰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게임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방법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 게임 세계에서 부동산을 판다거나 하는 이런 용도로는 좀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품 인증서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게임 아이템은 수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 NFT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 그런 아이템들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2억 원에 거래된 게임 아이템이 있긴 있었죠.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좀 많이 다릅니다. 사례가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일단 지금 거래된 게임 아이템은 소유권이 법적으로 게이머에게 없습니다. 아, 네. 약관으로 자산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실제로 그런 게임 아이템을 만들 때 게이머 돈을 많이 써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암묵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반면 NFT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계약서를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중고거래나 이 디지털에서 중고거래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네. 아무튼 이 세컨드 마켓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그 NBA 탑시앗이라는 이제 NFT가 있거든요. 네. 이건 미국 트레이딩 카드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종이로 된 카드 게임을 파는 것처럼 NBA 농구 이 명장면 영상을 카드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 게임 카드를 온라인 게임에서 쓸 수 있고 또 이 사이트 내 공식 중고 거래 장소에서 있어서 서로 물물 교환이나 사고 파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NFT가 가진 다른 매력이라면 매력이겠죠. 예. 네. 디지털 아이템을 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NFT를 이용한, 활용한 거래도 더 많아질까요? 일단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가 한 18조 원이 넘을 거라고 아, 합니다. 예. 이 가운데 모바일 게임이 약 9조 4천억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수익 대부분이 이 디지털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 디지털 아이템을 사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개별적인 콘텐츠를 구분하고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이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의 NFT인데요. 좋게 보면 디지털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마련할 방법이 생겼다. 디지털 자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여기에 가상화폐가 끼는 바람에 거품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거품이요? 예. 예. 겁이 덜컥 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772억 원을 주고 산 비플의 NFT 작품 있지 예. 않습니까? 이 작품을 산 사람이 실제로 이제 가상화폐 회사 사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아, 네. 갑자기 세상이 디지털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서 말한 NFT 트레이딩 카드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냥 도박이 됩니다. 이 게임이랑 현금이 합쳐지는 거니까요. 예. 또 지금 NFT를 사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재미로 사거나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좀 어떤 근거 없이 앞으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NFT가 많고요. 이 기회에 좀 손가락을 얹으려고 만들어진 거래 사이트나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위해 작동하는 블록체인 유지 비용이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낭비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고요. 예. 근거가 없으니 입소문이나 인지도가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구조라서 실력 있지만 아직 인정을 못 받은 아티스트보다 그저 유명한 작가나 작품이 압도적으로 더 대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벌써 해킹이나 저작권 분쟁 같은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기라서 그렇겠지만 프로의 문제가 정말 산더미 같다고 해도 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가상화폐를 두고도 이게 혁신인지 거품인지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가 실물 경제에도 좀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NFT도 좀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NFT가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정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산 게 게임이나 전자책을 중고거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온라인 콘텐츠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의 비용을 지불해도 이 콘텐츠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지 수익권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중고로 팔 수 없고 일단 사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디지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데요. 가능해진다면 아마 뭔가 굉장한 변화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 투자적인 부분 말고 산업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예. 네.
자, 오늘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뭔지 알아봤는데요. 예술 작품이나 어떤 건물 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을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